여러분,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벌써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성공한 사람 찾기는 힘들죠. 저도 항상 실패하곤 하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작년에 혹시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높은 수요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보니 다이어트의 방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고비가 정말 핫했죠.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부터 킴 카다시안 같은 할리우드 스타나 연예인, 유튜버 빠니보틀 같은 인플루언서까지 위고비를 맞아서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고비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나요? 위고비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식욕을 억제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게 된 케이스죠. 주 1회 투여하면 식욕이 억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좋은 효과만큼 부작용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 상세 정보를 보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약물 이상 반응으로는 오심, 설사, 변비 및 구토를 포함한 위장관계 이상이 있었고요.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고비로 10kg을 감량한 빠니보틀도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고비의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역시 다이어트의 기본은 식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의약품의 안정성보다는 식이요법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센트 코리아의 데이터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이어트 관련 검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식단, 도시락, 음식, 요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시 결국 식이 조절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약보다 더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안인 식단이거든요. 반갑게도 요새는 잘 먹으면서 잘 빼는, 즉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소비 성향인 헬시 플레저가 신문학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맛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다는 기존의 상식, 길티 플레저의 한계를 극복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요즘 뭘 어떻게 먹길래 맛있게 잘 먹고도 빠진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이 그 비결 중 하나인데요. 다들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요새 제로를 달고 나오는 브랜드.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통칭 로우 스펙 푸드 제품들입니다. 로우 스펙 푸드란 칼로리,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을 낮추거나 소화율을 떨어뜨린 제품들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저당, 로우 GI 제품 등이 있습니다. 로우 스펙 푸드는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맛있게 건강하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다이어트 식단에서 금기시되었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음료 등을 먹어도 다이어트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강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우 스펙 푸드 시장을 선도한 대표주자 제로 칼로리 제품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로 칼로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로 칼로리 음료들입니다.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2018년 163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조 2780억 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그 시장은 바로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2006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다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체중 관리와 자기 관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설탕 섭취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존의 고당 음료였던 코카콜라 대신 대체제인 코카콜라 제로를 찾기 시작한 거죠. 정말 많은 제로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칠성사이다에서는 제로 사이다를 출시했고요. 메일유업에서는 피크닉 제로를, 동원 F&B에서는 제로 칼로리 비타C 에이드를, 그리고 심지어 팔도에서는 제로 식혜를 내놓았습니다. 또 롯데웰푸드에서는 제로 칼로리 스크류바나 조스바 등의 빙과류 제품을 내놓으며 카테고리 제한 없이 다양한 식품군에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 칼로리를 만들어주는 주 원료인 감미료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열량을 낮추면서 단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감미료 덕분인데요. 대표적인 감미료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최소 200배에서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극소량으로도 단맛 구현이 가능하죠. 문제는 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등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섭취할 시 단맛을 느끼는 성분이 들어왔음에도 열량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 더 많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적인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면 천연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이를 조심해야 되는 의견도 존재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제로 칼로리 식품일지라도 과잉 섭취하거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 조절 아래 즐기는 정도로 섭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칼로리는 말 그대로 0칼로리긴 하잖아요. 먹어도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긴 하죠. 하지만 잠깐, 제로 칼로리가 진짜 0칼로리가 맞을까요? 실제로는 1회 섭취 기준 4kcal를 넘지 않으면 식약처가 0kcal로 표시를 허용하기 때문에 완전 0kcal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제로 칼로리의 제품들이 대부분 음료 카테고리에 국한된다는 점인데요. 음료는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감미료와 향만 소량 넣으면 맛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식품군들은 원물로 만들어진 고형물로 맛이나 식감,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식품들이 맛과 품질은 유지하되 당을 버리거나 적게 쓰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제로당이나 저당 제품들이죠. 프렌치 카페의 카페믹스 스테비아나 롯데 칠성 음료의 무가당 소주 세로, 팔도 비빔면 제로 슈거, 롯데 웰푸드 제로 초코파이, 마이노멀 제로 젤리, 오뚜기 로우 슈거 케찹, 던킨 로우 슈거 콜라타 등 모두 기존 열량과 당 대비 최대 90% 이상 저감한 제품들인데요. 음료나 빙과류가 주류를 이루는 제로 칼로리 제품들보다 확실히 카테고리가 훨씬 넓어졌죠. 특히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19세부터 39세 청년 인구의 2.2% 상당인 30만 8천 명이 당뇨병 환자로 추산되고 있고요.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 혈당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는 303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말은 체중 관리에 초점을 두던 다이어트의 흐름이 혈당 관리로 옮겨가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식품 시장에서 제로당이나 저당 제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GI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로 슈가, 저당 제품이 얼마나 많은 당을 넣었는가에 집중한다면 로우 GI는 먹고 나서 얼마나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가에 집중합니다. 즉, 초점이 양이냐 속도냐의 차이인 건데요. GI,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GI가 낮을수록 천천히 소화 흡수되어 혈당이 급속도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유리한 호르몬 환경이 구성됩니다. 로우 GI는 GI 지수 55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로우 GI는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반면에 GI 지수가 70 이상인 제품들은 섭취 시 당의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뭐든 그렇지만 급격한 상승은 몸에 충격을 주게 되죠. GI 지수가 높은 제품들은 설탕이나 빵, 백미 등 1차 가공이 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대다수고요. 로우 GI 제품들은 통곡물이나 생야채 등 1차 가공이 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통밀빵이나 미국 퀘이커사의 오트밀, 바릴라사의 통밀 스파게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렇듯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저당, 로우 GI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목적에 따라 맛과 당, 열량을 선택하여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열량이 높고 GI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요. 평상시 휴식을 취할 때는 단맛을 유지하지만 저당이거나 제로당인 음식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로우 스펙 푸드의 세계 어떠셨나요? 과거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 반복에 삶의 낙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로 콜라 마시고 제로 초코파이 먹으면서 심지어 파스타나 아이스크림도 다이어트 중에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맛은 거의 그대로인데 칼로리와 당, 지방은 확 줄어든 로우 스펙 푸드 덕분이죠. 무엇보다 다이어트가 더 이상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물론 제로라고 해서 무한정 먹는 건 좀 위험하겠죠. 저는 오늘 아샤추를 먹었었는데요. 놀랍게도 아샤추도 제로 칼로리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접한 로우 스펙 푸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식탁에서 뵙겠습니다.